오늘 강연을 하게 된 김재영입니다.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TV를 만드는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40인치 이상의 대형 삼성 TV는 모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내일 이맘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유스캠프 때 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게임도 좋아했어요. 게임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게임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업고등학교에 자동차과,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에 13군데를 지원했고 그 중에 한 군데만 붙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졸업을 앞둔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를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거기는 지원하지 말라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스펙도 좋지 않고 자격증도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유스캠프 때 받았던 이 말씀이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별이야.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국회의원도 나오고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큰 일을 할 거야. 제가 배운 마음이었어요. 유스캠프 때 배웠던 이 말씀이, 이 마인드가 저를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생각이 하나 들어졌습니다. 이 마인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이 마인드를 쓰고 싶지 않다. 정말 좋은 회사에 가서 이 마인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나는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대기업?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기업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졌고 내일 이맘때에 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 스펙은 좋지 못하고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저를 잡아준 건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이었어요. 교수님 추천으로 어느 정도 성적도 좋았고요.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 SSAT라는 시험, 그리고 면접. 이 3가지를 통과해야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류 전형을 쓰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자기소개가 많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었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스펙도 좋지 못했고요.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아프리카 해외 봉사에 다녀온 1년. 또 한 가지는 남들보다 다른 군대보다 조금 어려운 해병대에 다녀온 2년. 근데 이 두 가지도 제가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종의 인도를 받아서 아프리카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됐죠. 저는 7기로 탄자니아에 1년간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현지인들도 많이 사귀었고 또 현지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봉사를 했고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어떤 대륙보다 많이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장대비처럼 막 내리더라고요. 같이 간 단원들 모두 뛰쳐나와서 너나 할 거 없이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이 젖도록 그냥 비를 맞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잘 내리지 않는 나라니까요. 온몸이 젖도록 비를 맞으면서 단원들과 웃으면서 물을 뿌리고 달리기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아프리카 해외 봉사를 가서 배운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도전인데요. 태권도를 가르치고 남자 단원들 모두가 태권무를 연습을 했어요. 공연을 준비했죠.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이 태권무를 아프리카 대통령, 그 당시 키퀘테라는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전이 됐어요. 단원들 모두 태권무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1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서류전형에 들어갈 해병대라는 군대. 그 당시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에 가면 살아있는 뱀을 먹인다. 살아있는 두꺼비를 먹인다. 무섭더라고요. 무엇보다 많이 맞는다. 저는 해병대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영아, 너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해병대라는 군대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종의 인도를 받아서 해병대에 가게 됐습니다. 물론 가서 정말 강한 마음을 배워서 전역할 수 있게 됐거든요. 2년 동안. 자기소개 서류를 그렇게 두 가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했고 제출을 했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야, 내가 삼성전자의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SSAT라는 시험, 삼성에서 준비한 시험이거든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영어 영역, 공간 지각 능력,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1교시가 수리 영역이었어요. 수학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세 번째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그만 그러더라고요. 아직 문제 다 풀지도 않았는데 그만 그러더라고요. 시험 방식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큼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리고 영어 영역, 언어 영역,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다 푸는데 정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 때 계속 그만 그러더라고요. 다 찍었어요. 마지막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제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추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시간 내에 신기하게 그건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제출을 했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붙을 수 있을까?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내일 이맘때에 나는 대기업 회사원인데 정말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뒤 합격됐다는 통지가 날라옵니다.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이야, 내가 삼성에서 준비한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고 묵뚝뚝하신 분이에요. 항상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뭐 벌어서 먹고 살래? 할 게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을 배워서 얼른 일을 따라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제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뭐 먹고 살 거야? 뭐 해 먹고 살 거야? 뭐가 될 거야? 근데 저는 무서운 아버지께 딱 한 번 소리를 질러봤어요. 그날. 아버지, 지금 제 모습 보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에 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 지금 제 모습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놀고 있네. 정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바꾸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께 제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서울전형에 떨어질까봐, SSAT라는 시험에 떨어질까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이번에 서류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SSAT라는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면접만 통과하면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네가 삼성전자에 지원했다고? 그럼 면접만 보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빨리. 카드를 지어주시고 얘 빨리 데려가서 정장 한 벌 사입혀. 그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날 바로 동대문으로 달려가서 제가 원하는 정장, 몸에 맞는 옷을 고르고 왔거든요.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하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모의 면접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 회사에서 면접 보는 것처럼 똑같이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서류 전형 내용을 대충 보시면서 교수님이 제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재영 씨는 종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회사의 일이 바쁘고 교회에 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교수님이 안 돼! 너 그렇게 답하면 안 돼!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정말 교회에 갈 건데 회사보다 교회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가 설사 그때 교회를 간다고 선택을 할지라도 면접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갈 건데 한편으론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게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면접을 일주일 동안 쭉 준비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할지, LCD란 무엇일지, 또 어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일주일 동안 면접 내용을 너무 준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면접 전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내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가려면 내가 준비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면접 내용, 이 모든 것은 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내용, 이것을 가지고 면접 보러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믿고 갈 거냐?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 모두 버리고 이제 가라. 이 면접 보러 가라. 네 할 말을 가르쳐 줄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일 면접 날이 되어졌고 면접관이 앞에 세 분이 앉아 있고 면접 보는 사람이 네 명씩 들어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네 번째에 앉아 있었거든요. 세 분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번 분한테 질문을 하고 2번 분한테 질문을 하고 3번 분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제 쭉 서류를 보시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목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요일 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고 교회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3번 분께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교수님이 제기한 질문을 똑같이 이 3번 분한테 진짜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3번 분도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때 제가 면접관 분들 3분 표정을 쫙 봤는데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떨어지겠더라고요. 정말 저 질문이 나올지도 몰랐고 면접관들 표정을 보니 진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어요.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김재영 씨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단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서류를 보시더니 해병대에서는 선임과 후임한테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임은 신경 쓰지 않았고 후임들은 신경을 많이 썼고 가르쳐줬고 이끌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접관분이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할 말을 진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내내 떨리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고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제가 답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면접이 끝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면접도 합격이 된 거예요. 3가지 모두 합격이 되고 나서 제게 들어진 생각이 또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 하나는 제가 가진 스펙,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이 모든 것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더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스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지금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배우는 마인드, 이 중에 하나라도 또 2개라도 마음에 새겨 가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스캠프 때 얻었던, 학창시절에 얻었던 이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들어갈 때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들과 또 일을 하면서 이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은 계속 저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가정을 꾸려서 가족들과의 마음을 나누는데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 유스 캠프에 참석하셔서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 그 마인드를 배워가시기를 바라고,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스캠프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